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한자산투자연구원, 그리고 대한은퇴자 자산관리협회의 이태광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재산, 어떻게 이어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재산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낸다면, 충격적인 현실이 펼쳐진다면, 과연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은 한 번쯤 꼭 이야기해봐야 할 주제, 상속세와 증여세,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쉽게, 깊이, 그리고 현실감 있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런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왜 어떤 나라는 상속세가 있고 어떤 나라는 없을까? 여러분, 상속세는 단순히 국가가 돈을 가져가는 제도가 아닙니다. 상속세는 그 나라가 부의 대물림에 대해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일본은 상속세율이 무려 55%입니다. 10억 원을 상속받으면 5억 5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높을까요?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대 간 자산 불균형, 부의 집중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아주 공격적인 상속세를 택한 겁니다. 그 다음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이고 만약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라면 30% 할증평가가 붙습니다. 즉, 실제로는 65%가 넘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모든 나라가 이렇게 상속세가 높은가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도 상속세율은 40%로 높지만 면세 한도가 약 13억 6천만 원 이상입니다. 이걸 넘는 초부자들만 상속세를 냅니다. 심지어 부부가 함께 상속하면 27억 원까지 면세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상속세는 부자세입니다. 중산층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영국은 어떨까요? 기본 공제도 높고 7년 룰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고 7년이 지나면 그 자산은 아이의 세금 계산 대상에서 빠집니다. 실제로 계획만 잘 세우면 세금 거의 없이 자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그 시세가 15억을 넘는 경우가 흔하죠. 배우자 공제 5억, 자녀 공제 5억, 10억을 뺀 나머지 5억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수천만 원에서 억대 세금이 생겨요. 그 돈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현금이 없으면 결국 집을 팔아서 세금을 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부모의 평생 담긴 집이 세금 때문에 자식 손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상속 풍경입니다. 그런데 진짜 부자들은요? 정말 그런 세금을 그대로 내고 있을까요? 아니요. 법인을 만들어 자산을 분산하고 해외 신탁, 자녀 명의의 주식 증여, 가업 승계 특례 제도, 이런 고급 전략들을 활용해 세금을 줄이거나 아예 피해버립니다. 결국 세금은 회피 전략을 모르는 정직한 중산층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된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사상 최대의 자산 이동 시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베이비 부머 세대의 자산 상속 대이동이라는 점입니다. 2025년부터 2035년 사이 한국에서는 수백조 원의 자산이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넘어갑니다. 이때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 유지된다면 수많은 중산층 가정이 세금 쇼크, 갈등, 재산 손실, 이 모든 걸 동시에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말 질문해야 하는 건 이것입니다. 이 제도 그대로 두면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올까? 그럼 다시 질문을 바꿔봅시다. 그럼 상속세를 없애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세금 자체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불공정한 구조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더 합리적으로, 더 예측 가능하게, 더 따뜻하게. 그렇다면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첫째, 공제 기준을 현실에 맞게 높여야 합니다. 물가, 부동산 가격 반영에서 자녀 공제는 10억 이상으로, 배우자 공제는 최소 15억 이상은 되어야 중산층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장기 실거주 재산에 대해 세율 감면 또는 납부 유예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20년 넘게 살았고 자녀도 그 집에서 계속 살 거라면 세금 대신 분할 납부나 감면이 현실적이죠. 셋째, 가업 승계 제도를 더 쓰기 쉽게 바꿔야 합니다. 지금은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복잡해서 현실적으로 쓰기 어렵습니다. 일본처럼 고용유지 같은 간단한 조건으로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바꿔야 합니다. 넷째, 생전 증여를 장려하는 제도도 필요합니다. 지금은 증여세가 상속세만큼 높아서 오히려 생전 증여를 기피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 증여 또는 그 돈이 창업자금, 교육비, 소비 등으로 쓰이면 세액 공제를 주는 식으로 경제 순환 효과까지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금 납부 유예 제도 또는 상속연금제 같은 새로운 개념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 일부를 담보로
연금처럼 분할 상환하고 그에 따라 세금도 매년 분할 납부하는 구조. 현금 없는 상속자에게는 훨씬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상속세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고 싶은가, 우리가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은가에 대한 철학의 문제입니다. 재산을 많이 주는 것만이 상속이 아니라 갈등 없이, 상처 없이 지혜롭게 물려주는 것. 그게 진짜 상속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게나마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울림을 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보람을 느낍니다. 혹시 그렇다면 지금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이어가는 가장 큰 동력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 너무 늦기 전에 들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정작 문제가 터졌을 땐 상속보다 더 아픈 건 형제 간 갈등이고 세금보다 더 쓰라린 건 부모의 마음이 무시되는 결과입니다. 제가 직접 상담하고 겪었던 한 사례로 시작해 볼게요. 서울 강남에서 평생 한 직장만 다니며 살던 한 아버지가 계셨어요. 은퇴 후 15억짜리 아파트 한 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집, 가족에게는 너무 소중했죠. 하지만 문제는 자녀가 상속세를 낼 수 있는 현금이 없었다는 겁니다. 배우자 공제 5억, 자녀 공제 5억, 총 10억을 공제받아도 나머지 5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 금액이 1억 2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결국 자녀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집을 팔았습니다. 평생 살던 집, 부모의 흔적이 가득한 집을요. 그 자식이 제게 했던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선생님, 상속이라는 게 이렇게 슬픈 건가요? 반대로 어떤 부유한 가정은요, 몇십억대의 자산을 남겼지만 거의 세금을 안 냈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10년 전부터 자녀에게 매년 5천만 원씩 증여를 했고 주식도 미리 자녀 명의로 옮겼으며 부동산은 가업승계 방식으로 법인을 세워 처리했습니다. 결국 같은 15억짜리 자산을 두고 누군가는 세금 폭탄을 맞고 누군가는 거의 부담 없이 물려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정직하게 사신 분들, 한 채 집으로 평생 살아온 부모님이 남긴 건 감사함보다 세금과 갈등이라는 그림자가 먼저 찾아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은 죽은 다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상속은 생전부터 시작되는 과정입니다. 바로 그게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매 10년마다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두 자녀가 있다면 1억, 손주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아지죠. 이걸 모르고 있다가 한 번에 2에서 3억을 증여하려 하면 몇 천만 원의 세금을 물게 됩니다. 또 하나, 자산이 오르기 전에 증여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땅이 개발 계획이 잡혀서 곧 오를 것 같다면 지금 3억일 때 자녀에게 증여하면 그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하지만 개발되고 난 뒤 6억이 되면 그때는 2배의 세금을 내야 하겠죠. 이런 식으로 자산이 오르기 전에 증여하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게 가족 신탁입니다. 부모님이 재산을 그대로 소유하되 수익권은 자녀에게 넘겨주는 방식이죠. 이건 법적으로도 안전하고 가족 간 갈등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할 수 없지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세금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형제자매 간 갈등을 예방하는 것, 부모의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상속에서 가장 크게 부딪히는 건 돈 때문이 아닙니다. 왜 형만 많이 줬어? 난 몰랐는데. 부모님 뜻은 그게 아니었어. 이런 감정의 틈이 벌어지면서 형제가 남보다도 멀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미리 이야기하고 미리 기록하는 것. 부모님 살아계실 때 가족 회의를 하세요.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누구에게 어떤 역할이 있었는지 대화를 통해 미리 합의하고 그 내용을 유언장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 유언도 반드시 공증받으세요. 영상도 함께 남기면 더 좋습니다. 요즘은 휴대폰으로도 유언 영상 촬영 가능합니다. 내 뜻은 이렇다. 나는 누구에게 어떤 사정을 고려해 더 많이 주고 싶다. 이 한마디가 형제자매 간 수년간의 갈등을 예방합니다. 형제자매 간 분배도 꼭 균등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큰아들이 부모를 모셨다. 막내가 오랜 기간 병수발을 했다. 이런 경우 더 많이 주는 것이 공정한 겁니다. 중요한 건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분을 모든 자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화하고 기록하는 과정이 진짜 상속 설계입니다. 여러분, 상속은 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와 정서의 문제입니다. 세금보다 더 무서운 건 갈등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가족의 관계입니다. 부모님이 남긴 집 한 채, 그걸 팔아서 세금 내는 것도 아프지만 그 과정에서 형제가 얼굴 붉히고 소송까지 가는 건 그 어떤 유산보다도
더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속은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상속은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 아니라 부모의 철학을 지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투명함, 정직함, 이해, 공감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시라면 지금 그 뜻을 가족과 나누시고요. 자녀이시라면 부모님의 마음을 먼저 여쭤보세요. 그 대화 하나가 가족의 미래를 바꿉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구체적인 절세 방법, 사례별 상속 설계 도면, 그리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가정 맞춤형 상속 계획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자산투자연구원, 대한은퇴자 자산관리협회 이태광이었습니다.